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한낮엔 성큼 다가온 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침 저녁의 일교차는 매우 큽니다. 따뜻한 겉옷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반쿠팡연대, 쿠팡. 굉장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 반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 이마트 지분 교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플랫폼 강점에 이마트 ssg.com 배송 시스템을 접목한다.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내주에 2,500억 막교환 협약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신도시 발표 전에 거래된 땅 42%가 지분 쪼개기다. 지분을 의도적으로 뭔가 쪼갰다. 뭔가 이익을 노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요 교산, 계양, 왕숙입니다. 교산동 100%, 계양, 구련동 57%, 왕숙, 진저 부분 46% 등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조사에선 LH 직원 등 최소 10명 더 나와 내일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7일 만에야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어제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혹 폭로 7일 만에 압수수색이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늑장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직원 자택이 포함됐고요. 피의자 13명 출국 금지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도 준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공급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또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 속에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한 사람이 월 평균 사교육비 얼마나 쓰는가를 따져보니까요. 고소득층은 50만 원인데 저소득층은 10만 원이다.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작년 사교육 이용률 13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학원, 과외 이런 거 받은 학생 지출은 늘어났다. 1인 월 43만 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용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래서 소득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흔들리는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인데요. 이 신도시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 그래서 신도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도시, 이런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요, 사태론 모락모락. 역시 이번 LH 파문과 관련돼 있는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 직전엔 LH 사장이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깜짝 응원입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분, 강력한 주자 두 분이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 사퇴를 했죠.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해 응원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응원.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부의 귀환입니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 브라질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각국이 지금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도 LH 관련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의혹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LH 직원 집에서 개발 지도가 나왔다. 신도시 밖 투기도 조사한다. 두 가지 내용을 제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LH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했죠. 뭐 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땅산 직원 13명 중 12명 출국 금지. 그리고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도로 철도 개발 지역도 조사한다. 토지 몰수, 소급 입법 가능한지 검토한다. 이런 소급 입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는 거는 정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것도 적용하는 소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또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초점을 좀 둔 기사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했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토위 LH 난타전이 됐다. 변창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 상당수가 사퇴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사퇴를 입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질타에 고개 숙인 장관, 일부의 일탈, 참담한 심정이다. 이 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의 일탈이다. 지금 수사도 그렇고요. 여론의 시각은 일부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주문엔 모든 필지 조사하겠다. 뭐 이런 대답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네, 저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오늘 LH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사전에 뭐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네,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인 공적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사기까지를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입니다. 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뭐 사퇴 얘기가 나오죠. 지금 해임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변창흠 장관.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어제 국토위 회의에서 사과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도 좀 내놓았죠. 다음 제목 보면요. 박수현 LH 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 청와대 대변인이시고요. 지금 민주홍보위원장. 오늘 또 마침 오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자세히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좀 더 기사 보면요. 변창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타가 이어지자 조사 결과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 갖고 좀 지금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이 기사에 등장을 하셨어요. 지금 이름이요. 그래서 책임지고 사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게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뭐 지금도 그 생각은 그대로이신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참 청와대의 첫 대변인이고 집권당 소속의 당직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 서민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십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그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층은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예. 영혼까지 털렸다라고 하는 영털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영혼까지 털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예. 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 부동산 문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창흠 장관이 부임하면서 실제로 변창흠표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도 주고 아마 잘하면 안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 이것이 터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변창흠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데 그 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장에게 신뢰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도 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예. 그렇게 대통령 말씀대로 차질 없게 추진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예. 이 정책의 책임자인 변창흠 장관에게 신뢰가 생겼다면 예.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모처럼 답안지를 잘 작성을 했는데 예. 그것을 잘 제출해서 채점을 점수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답안지는 잘 써놓고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지경에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뭐 친구 관계인데요. 예.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 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과감하게 드린 혹시 것입니다. 최근에 변창흠 장관에게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그런 전달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채널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장관이 되기 전에 사실은 한 2, 3일 전에 이제 저랑 만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장관 취임 전에. 그렇습니다. 그럼 청문회를 마친 뒤인가요? 아니 청문회 하기 전이죠. 청문회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에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은 너무 사소한 요소입니다. 예. 그럼 민주당 전체 좀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 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외위원장들은 예. 국민과 너무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이 국민의 실망과 허탈을 넘어선 분노를 너무나 잘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당은 잘 듣고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좀 사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당장 오늘 내일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변창흠 장관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오늘 사퇴하는 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으로 그런 정보를 이첩할 때까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걸 충실히 해놓고라도 어느 정도 수습은 한 뒤에 물러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시네요. 큰 책임이죠. 예. 이 내용은 좀 가정이긴 한데요. 지금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진 사퇴 형식인데 자진 사퇴를 안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된다. 해임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이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늘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장관에 임용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국민의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변창흠 장관을 경질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할 일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대통령의 경질까지 가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수습 기간 잠깐 얘기하셨는데 혹시요
4.7 보궐선거 전에 사퇴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자체 조사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조사 자체 결과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 그거하고는 보궐선거는 관계가 없다.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박수현 전 대표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여당 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안들이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당 내에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박수현 전 대표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최하고 의원님께서는 변창흠 장관 거치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이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진 게 두 번 있었습니다. 1990년하고 2005년도에 그때도 1차 조사 때는 131명이라는 공직자가 포함이 됐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7명이 갔는데 만약에 지금 LH 직원이 아니고 예. 공직자가 뭐 연루가 됐다든가 정치인이 연루가 됐다든가 이건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이 합동본부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바로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하고 의원께서는 바로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물러나시고 누군가가 새로운 눈으로 봐서 이걸 가야 되거든요. 지금 박수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셨는데 신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근저부터 무너뜨린 부패 범죄라고 뭐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당했고 이걸 뭐 확신을 갖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뭐 당장에 사퇴를 하고 예. 수습책을 다른 뭐 어떤 다른 눈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전수조사하는데 예. 전수조사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뭐 등등의 지금 셀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예.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명희 교수께도 네. 뭐 같은 질문, 사퇴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적인 분노, 현재의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비단 3기 신도시 내에서만 일어났던 일인지 정말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변창흠 장관에 대한 사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퇴가 아니라 오늘 즉각적인 해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김병희 드립니다. 교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전격적으로 해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날의 과거에서 교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했던 윤진숙 장관을 기억할 겁니다. 예. 그 당시 윤진숙 장관의 각종 언행과 행동 등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그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쏟아졌지만 예. 여당 의원들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윤진숙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합니다. 결국 국무총리에 대한 건의들까지 나타나는 순간 속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인 해임 결정이 있게 되죠. 예. 사퇴와 해임에 대한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장관 인사에 대한 전격 해임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신호를 줄 때만이 예. 정부에서 이 정도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 해결의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를 아마도 LH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게 정권에선 가장 좀 편안한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탈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내용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그리고 오늘자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가족까지도 그 해당 인근 토지에 투자했던 부분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예.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정권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변창흠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해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분 말씀 들었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지금요. 설명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변창흠 장관 뭐 사퇴론 주장, 뭐 정치권 중심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이와 함께 신도시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가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광명 시흥 얘기죠. 여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입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성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그 얘기가 나온 뒤에 청와대가 좀 진화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공급한다.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입장을 조금 개인적 의견이다. 약간 이렇게 수습하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 계속 여러 조사가 있을 텐데 1차 조사나 한 2차 조사 결과에도 이게 상당히 이 비리가 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한 1, 2차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수는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건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연히 기본 입장입니다. 두 가지 영상이었죠. 첫 번째 영상은 저 언론 인터뷰고 두 번째 영상은 이 내용이 알려지고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명을 좀 한 거죠. 기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짓고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심었다. 저런 게 천지요. 광명 시흥지구 가보니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런 이상한 비닐하우스가 많더라. 아무것도 안 심어졌네. 비닐하우스만 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곳곳에 잡목, 무성, 외지인 토지로 보인다. 저렇게 하면 보상금이 더 나온다네. 벌써 이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퍼진 거예요. 주민들 가짜 농사 꼼수에 혀 끌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택지 발표 직후 우후죽순이다. 비닐하우스는 이게 뭐 전형적인 어떤 투기 수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정부 속도전에, 그러니까 공급, 뭐 신도시 이런 거 속도전에 계획과 조사가 미흡한 거 아니었나. 그리고 깜짝 지정지 뒤탈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흔들리는 신도시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정도 상황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 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한번 이렇게 정책을 정한 건데 이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반대도 있습니다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이거 의견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쉽게 취소를 하면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정부의 그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 정부로서는 좀 사실입니다. 정책을 펴는데 타격을 입게 되죠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정책에 관련된 신뢰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볼 문제가 현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란 그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끼어서 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들이 지금 의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입니다. 아주 짙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 신도시를 계속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물론 주택 공급의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그 공정성에 관련된 신뢰에 관련된 그 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정권 자체에도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느 정도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신도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득보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신도시에 관련된 취소까지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돼서도 또 그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 신도시 때 정확한 부분은 그 장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취소 선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뭐 네. 취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되돌려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이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도시 관련해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 의혹을 하는 게 이제 LH 공사 직원들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 통해서 뭔가 이렇게 폭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조대진 변호사는 이게 취소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청와대 입장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좀
어제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가능성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약간 수습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겁니다. 문 대통령 이사 부동산 대책 차질 없어야 한다며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 대책에 대해 신뢰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신뢰는 정부가 한번 정했으면 계속 간다. 어떤 일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그대로 가겠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신도시 지정 취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히 신도시는 아니지만 과거 사례 중에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요. 예. MB 때 예. 대규모로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을 하고 정권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도시도 가더라도 이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그다음에 주민 설득 작업이 하는데 그렇죠. 하겠죠.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청약이 시작되는데 예.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끝나죠. 그러면 과거 다음 정부가 이거를 이어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음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부담이죠.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를 만약에 조금 안 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도 예. 큰 흠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이게 전락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기 신도시도 보시면요. 예. 뭐 양주나 파주, 오산 이런 데도요. 흐지부지 하지만 10년 후에나 이게 이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10년 후에나 그때서야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걸 계속 살린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행이 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예.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근데 MB 때 예.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 그런 것들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도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 신도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요?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LH 역시 관련이 있는데요. 수사 문제입니다. 수사 문제. 이번에 불거진 이 LH 파문이요. 여러 갈래의 쟁점을 좀 낳고 있어요. 그 한 갈래입니다. 지금 수사 중이죠. 그런데 개념 모호한 검경협력회의. 검경협력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상당 부분을 좀 경찰로 넘겨줬고요. 검찰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번 사안은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총리 주재로 LH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수사 문제가 논의가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이런 논의하고 뭐 검경 협력 얘기가 나온 게 대응 시기도 늦고 방식 자체가 모호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이거 어떡하죠? 난감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쭉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무장관의 한 가지 모습이 영상으로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거 보니 뭐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방향과 법리 또 노하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현재 단계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 사안이 이 LH 문제 수사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가서 검찰은 그냥 지원 정도 해주고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불똥. 이 말 참 유행어가 됐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입니다. 만들어낸 약자죠. 검수완박 불똥이 튀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LH 수사에 검사 투입시켜야 된다. 뭐 파견 형식이라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진성준 의원 뭐 등등등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고요. 당 지도부는 이거 검찰이 수사할 사안 아니다. 고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자칫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자, 국민의힘 의도적으로 검찰 힘 빼려는 것이다. 이 정도 사안도 지금 검찰 투입,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한 가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찰이라고 해서 수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받아가지고 이 전문적인 검사 인력들이 수사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점을 장관께서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 나오는 것도 약간 좀 뭐랄까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일 수 있어요.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이번 수사에 검찰 참여,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들고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른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어떤 다른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당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시대적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대통령도 걱정하듯이 이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는 시점에 사실은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권으로서는 약간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슈가 터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요. 그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대에 올랐을 때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시험대에 오르지도 않고 가서 이럴 거냐 저럴 거냐라고 논란을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권이 왜 그렇게 뛰어날 거라고 전제를 하죠? 그리고 경찰 수사권은 왜 약할 거라고 전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얘기를 하는 전제는 검찰은 이 수사를 잘할 것이고 경찰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본질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전제하에 뭐 이런 토론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좁혀서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을 뭐 파견 형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조, 긴밀한 협의 이런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설계된 제도를 지켜나가되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협력적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협력하라는 거냐라고 또 그렇게 물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협력의 형태가 저는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고도로 어떤 그 전문화된 부분에 검찰의 집적된 수사력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에서 최소한 그런 범위로 검찰의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서 함께 가는 것도 새로운 모델을 쓰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인력이 파견이 돼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보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본부에서 강제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직자가 개입됐을 개연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고위공직자가 등장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제한된 범위에서 파견받아서 이 수사 연속성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중대범죄로 이어졌을 때 수사 연속성이 또 보장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조대인 변호사는 검사 파견 문제 어떻게 보세요? 실무에 있으면 뭐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경찰이 꼭 못하라는 법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무에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 능력은 검찰이 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조대인 변호사 또 법조이시니까 현장에서 약간 뭐 경험하신 바가 있는 것 부분이 같아요. 있어서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지금 협력이라는 협력체가 구성이 돼 있지만 지금 검찰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너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거 검찰은 있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경찰이 또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 얘가 또 지금 엊그저께 압수수색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도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놓친 거라고 보여지기 영장 청구가 때문에. 지난 5일 됐다는데 발부는 며칠, 한 사흘 정도 지나서 나왔어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검찰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수사권을 가져갔으니 당신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이렇게 좀 방관하고 비법은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는 하지만 초기에 지금 중요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파견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찰이 이런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울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파견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스킬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좀 실무에 있어서 보면 예전 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소를 할 때 경찰이 뭐 항고를 하게 되면 예. 잘 안 받아들여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기 수사하라고 이렇게 또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신경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조금 검찰을 참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김병현 교수 그리고 최영호 고문도 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파견 네.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답답한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일 겁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수사 전체에 대한 조직도의 가장 핵심의 우선은 정부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 예. 의구심을 갖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직 고위 공직 등에 대한 범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LH,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국민의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서는 결국 불법적인 투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치하거나 방기한 책임들이 있지 않는가. 결국 공직사회의 상황으로 이 수사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정부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속에서 정권의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예. 여권 일각에서도 초창기에 나왔던 반응들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슬그머니 검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을 잘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불을 꺼야 되는데 예. 지금 이거를 관할구역 따지면서 불을 꺼야 되네 말아야 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 전부 모든 것들이 다 전손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결국 모든 책임은 정부의 책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여기 뭐 기사에 소개됐지만 검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그분들조차도 영끌을 하셔야죠. 이번 수사는 영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원을 다 써야죠. 그래갖고 국민들의 지금 이거 신뢰가 깨진 부분이면 예. 이쪽에서도 내가 진짜 뭐 진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주려면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돕고 그런 협력 체제 그거조차 조정을 못한다면 그건 진짜 신뢰가 없는 거고요. 이게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당연히 검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사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수사권 조정이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불거진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예.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아시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5년대에 그 합동수사본부가 생길 때 예. 당시에 대통령께서 두 번째 민정수석하실 때 이 합동수사본부 진두지휘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검찰이 들어가서 일단 결과를 내죠. 지금 무슨 흰지, 백지, 뭐 흑지 이거 지금 뭐 고양이 이거 따질 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를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검찰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투기에 대한 그 관계자 회의에 이제 뭐 검찰총장 대리가 참석하기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예. 노하우 있는 거 다 써먹어야죠. 뭐 흰지 뭐 검은지 했는데 흰지 검은지가 아니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말씀하신 거였죠? 뭐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따일 때가 아니다. 역량이 있다라면 수사를 지금 다 참여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자, LH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이어봤습니다.